13장 돌에 피어나는 연꽃. 햇살이 하루가 다르게 뜨거워졌다. 석수들의 작품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장우는 얼마 전부터 일터에 있던 돌덩이 하나를 주의 깊게 살폈다. 둥글 넓적하게 생긴 것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 저 바위는 앉음새가 참 편하구나. 여러 날을 오가며 눈여겨보다가 장우는 그 돌 안을 넓게 파서 확을 만들고 가장자리에 아름다운 연꽃잎을 새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뒷숲에서 흘러내리는 물기를 잡아 연골화에 가득 채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장우는 전밭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 저쪽에 있는 큰 돌 저한테 맡겨주시면 안 돼요? 아저씨는 대답도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장우는 좀 겸연쩍었다. 내가 건방을 떨었나 보다. 그냥 갈까 어쩔까 하는데 전밭 아저씨가 돌아보지도 않고 짧게 물었다. 뭘 할 건데? 장우는 생각해 본 것을 더듬더듬 이야기했다. 전밭 아저씨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장훈을 잠시 바라보았다. 좋다. 정말입니까? 뜻밖에도 쉽게 허락을 해서 장훈은 도리어 얼떨떨했다. 시작하면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 잊지 마라. 열심히 해볼게요. 전밭 아저씨는 대답 없이 다시 일을 시작했다. 우와, 야라차! 장훈은 한 손을 위로 내지르며 높이 뛰어올랐다. 판돌이 와서 아저씨에게로 뛰어갔다. 연꽃 전문인 판돌이 아저씨는 대웅전 앞마당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놓일 석등 아래 대부분 연꽃을 새기느라 아주 바빴다. 아저씨가 새긴 연꽃은 막 피어난 것 같이 섬세하고 아름다웠다. 아저씨, 저도 연꽃 팔 거예요. 판돌이 아저씨가 고개를 들며 소매로 이마에 땀을 훔쳤다. 누가? 장훈이 네가? 예, 전밭 아저씨가 허락하셨어요. 몇 번 거들더니 간덩이가 부었구나. 반돌이 아저씨가 전밭 아저씨를 건너보았다. 전밭 아저씨가 저쪽에서 고개를 끄덕하고는 일을 계속했다. 반돌이 아저씨도 마주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믿어보세요. 장우는 다시 한번 팔을 휘둘러 기압을 넣으며 하늘로 솟구쳤다. 야야, 하늘에 구멍 나겠다. 그만 뛰어라. 장우는 갑출에게 뛰어갔다. 갑출은 사자 앞다리를 붙들고 구슬 같은 땀을 흘리고 있었다. 성, 나 저기 큰 돌에 연꽃 파기로 했어. 내가 맡아서 해보라고 전밭 아저씨가 그러셨다고. 벌써 일을 맡아? 잘할 수 있겠어? 긴장은 좀 되지만 자신 있어. 갑자기 사자 뒤에서 곰보 아저씨가 불쑥 일어났다. 아무래도 전바지 널 골탕 먹일 생각인가 보다. 아저씨도 거기 계셨어요? 뒤에 숨어있다고 꼬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장우는 사자 뒤쪽으로 갔다. 사자 꼬리가 곡선을 만들며 엉덩이 옆에 매끈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장우는 저쪽에서 비석 아랫단에 거북을 다듬고 있는 상수와 눈이 마주쳤다. 상수가 인상이 구겨진 채 고개를 돌렸다. 장우는 웃음을 거두고 바로 섰다. 장우는 윤초시 때 연못에 피어있던 연꽃을 떠올리며 바위를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단단한 속을 파내느라 여러 날이 걸렸다. 돌을 정신없이 두드리다 보면 어느새 옷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이따금 아버지와 나니가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장우는 망치질을 더 세게 해댔다. 너는 네 일도 잊었냐? 아저씨들 물수건이 다 말랐잖아. 장우는 상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 성 미안해. 일하느라 깜빡했어요. 일? 누구는 일 안 하니? 네 일 맡았다고 내가 물심부름까지 해야겠냐? 그게 아니고 지금 할게요. 장훈은 불이 나게 아저씨들 어깨에 걸친 땀수건을 걷어서 눈물로 갔다. 장훈이 연꽃을 맡으면서 자잘한 일들이 자주 상수목이 되었다. 미안하다면 참 미안한 일이었다. 장훈은 초정에서부터 자꾸 상수와 일이 꼬여 마음이 편치 못했다. 장훈은 다시 돌 앞에 반듯하게 앉았다. 이 큰 돌 안에 연꽃이 가득 들어있다는 생각을 했다. 안에 감춰진 연꽃을 피어나게 하려면 꽃을 덮고 있는 돌을 다 깨내야 한다. 장어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가슴에 두 손을 모았다가 조심조심 불필요한 부분을 깨나가기 시작했다. 돌이 한 점 한 점 떨어져 나가자 천천히 꽃잎 형태가 드러났다. 둥글불룩하게 꽃잎을 다듬을 일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로웠다. 딱딱한 돌로 그저 꽃 모양을 낸다는 생각은 말고 정말 꽃잎을 피운다고 생각해야 된다. 마음속에 꽃잎이 하늘하늘 흔들리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꽃잎을 다듬을 수 있어. 판돌이 아저씨가 장훈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럴 때 아저씨는 전혀 딴 사람 같았다. 장훈은 눈을 감았다. 물 위에 다나에게 솟아있던 커다란 꽃송이를 떠올렸다. 하늘하늘한 느낌. 장훈은 갑자기 연꽃이 보고 싶었다. 벌떡 일어나 전밭 아저씨를 찾아 감독관과 책임자들이 묵는 초막으로 갔다. 어서 목재일이 끝나야 단청을 입힐 텐데 어찌 되었는가? 초막에 다다르자 철공사를 지휘하는 스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따금 총감독 아저씨 목소리 들렸다. 장훈은 어른들 얘기하는데 들어가기도 못해서 그냥 서 있었다.
집 앞축으로 흙바닥에 아버지 누이를 썼다 지웠다 했다. 여기는 웬일이냐? 전밭 아저씨가 나왔다. 저 연꽃 한번 보러 나갔으면 해서요. 가까운 곳에 연꽃이 있는 걸 봤습니다. 너무 오래 있진 마라. 예, 고맙습니다. 큰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논이 있고 그 한쪽으로 연꽃이 가득 핀 꽤 큰 연못이 있었다. 장우는 연못 둘레를 천천히 돌았다. 연못가에 앉아 한참 동안 연꽃을 바라보기도 했다. 넓적한 이파리 위에 긴 목 줄기를 쳐올려 고결하게 핀 연꽃. 장우는 찾아드는 햇살에 살그머니 꽃잎을 오므리는 연꽃의 자태를 넉나간 듯 보았다. 커다란 꽃잎은 부드러운 선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너울거리는 듯 보였다. 너울거리다 안으로 살포시 모아드는 선. 장우는 그 느낌을 눈과 마음에 담았다. 연꽃 저끝 산 가까운 쪽으로 큰 느티나무 몇 그루가 있고 그 아래 정자가 보였다. 사람들이 여럿 앉아 있는 듯했다. 장우는 토끼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발길을 그쪽으로 옮겼다. 장우는 정자에서 떨어진 나무에 기대서 기웃거려 보았다. 혹시나 하고 봤지만 할아버지는 없는 듯했다. 더 가까이 갔다간 경을 칠 일이라 장우는 그대로 서 있었다. 격한 말소리가 들렸다. 장우는 바싹 귀를 기울였다. 세 글자로 책도 쓰고 죄인들 죄목도 쓰라고 하신답니다. 또 세 글자 이야기구나. 세 글자 보급한다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정사에 도움 안 되는 일에 시간을 뺏겨서야 원. 그렇고 말고요. 오가는 말이 겹치면서 소란스러웠다. 장우는 살그머니 발길을 돌려 연못을 돌아 나왔다. 일터로 돌아오니 사람들이 벌써 일을 끝내고 갔는지 자리에 없었다. 상수가 뒷정리를 하고 있다가 장우가 맞닥뜨렸다. 이제 일은 않고 나다니기만 하는군. 허락 받았어요. 특별하다 이거냐? 그게 아니고 성 이리죠. 내가 할게요. 상수는 빗자리를 휙 던져놓고 가버렸다. 일터를 쓸고 나서 우물가로 가니 오지 그릇에 이롯이 가득했다. 장우는 혼자 빨래를 했다. 상수와 둘이 하는 일인데 상수는 많이 틀어졌는지 나와보지 않았다. 꽃잎 하나 피워내는데 꼬박 사흘이 넘게 걸렸다. 돌을 조심조심 깨어내면 연꽃잎이 조금씩 피어났다. 장우는 돌 속에 웅크려 있던 꽃잎을 숨을 쉬며 천천히 깨내는 것 같은 생각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망치를 든 손이 잠깐 떨렸다. 장우는 정을 다잡아쥐고 꽃잎 끝에 조심스레 갖다 대었다. 절반 넘게 꽃잎을 피워내자 연꽃의 화기 형태가 제법 잡혀가기 시작했다. 꽃잎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날 때마다 장우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부드럽게 맺은 꽃잎 끝이 장훈의 마음을 그윽하게 했다. 절에는 아름답게 멋을 낸 돌계단이 보이고 삽이며 석등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장훈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누웠다. 보름달이 창호를 비추었다. 환한 창호 안에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별일 없으시겠지? 이내 누이의 얼굴이 어렸다가 나니의 얼굴도 떠올랐다. 장훈은 잠이 오지 않았다. 사람들이 깨지 않게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연꽃 화기 있는 곳으로 갔다. 환한 달빛 연꽃잎에 은은히 비치고 있었다. 장훈은 낮에 다니는 꽃집을 손으로 오래오래 더듬었다. 돌에 까칠한 감촉이 상쾌했다. 아니 이게 뭐야? 아침에 설거지를 하고 나서 일 들어간 장우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연꽃 화그의 한 귀퉁이가 깨져 있었다. 어제 매끈하게 다듬었던 꽃잎 하나가 윗부분이 여지없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으아! 장우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가까이 있던 갑줄이 달려왔다. 장훈이 말도 못하고 손가락으로 연꽃 확을 가리켰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저게 왜 저래? 어떻게 된 거야? 반돌이 아저씨도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왔다. 아니 장훈아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한 거냐? 제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장훈은 마구 도리지를 쳤다. 실수가 아니면 어찌 된 거란 말이냐?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지금 보니. 장훈이 눈물을 왈칵 쏟았다. 아니 그럼 멀쩡하던 게 왜 이래? 누가 일부러 그랬을 리는 없잖아. 다른 석수들도 와서 보고는 혀를 찼다. 다 되어가는 판에 이게 무슨 일이냐. 다들 한마디씩 하며 웅성웅성하는 속에 언제 왔는지 전밭 아저씨가 팔짱을 낀 채 입을 꼭 다물고 서 있었다. 장훈은 호소하듯 전밭 아저씨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전밭 아저씨는 고개를 돌렸다. 다들 가서 일해. 장훈이 일은 장훈이가 알아서 할 거고. 전밭 아저씨는 한마디 내뱉고 몸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람들도 엉거주춤하니 서로 바라보다 슬금슬금 제자리로 돌아갔다. 전밭이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볼 생각도 않고. 갑줄이 흥분하다가 장훈이 말이 없자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갔다. 전밭 아저씨가 그렇게 나오니 장훈도 꽤 야속했다. 하지만 어떻게 더 할 수가 없었다. 장훈은 맥이 빠져 숙소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자식 제가 바로 잘못해놓고 그러는 거지 뭐. 비아냥거리는 소리에 장훈이 고개를 돌렸다. 상수가 몇몇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장훈을 흘끗 보았다. 장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상수가 피식 웃으며 목에 수건을 불어 탈탈 털었다.
장우는 숙소에 들어 엎어졌다. 이럴 순 없어. 정말 이럴 순 없어.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았다. 어쩔 것인가. 누가 일부러 그랬건 어쨌건 깨진 돌은 이제 어쩔 것인가. 장우는 머리를 움켜쥐고 몸을 웅그린 채 대굴대굴 굴렀다. 으아! 문득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그랬는지 찾으려 하지 마라. 너를 해코지한 사람이 그랬다면 그것도 네 책임이다. 미움을 못 풀어준 건 너일 테니까. 장우는 벌떡 일어났다. 전반 아저씨는 벌써 돌아나가고 있었다.